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제3과목 중 첫 번째 챕터인 입자 및 집진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동력학에서는 측류와 난류를 구분할 수 있는 레이놀즈 수와 측류에서 적용되는 침강속도 공식인 스토크스 법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놀즈 수는 대표적으로 무차원 수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점성력은 유체의 점성계수를 대입한 뮤를 대입하면 되고, 관성력 부분에는 유체의 직경 곱하기 유체의 속도 곱하기 유체의 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속력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속도라고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체의 직경은 유체가 담겨져 있는 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유체의 직경 혹은 관의 직경 내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게 되면 점성계수가 사라지면서 동점성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동점성계수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밀도분의 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부분에 있는 밀도와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형되는 식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레이놀즈 수를 잘 보면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점성력이 커지게 되면, 즉 분모가 커지게 되면 레이놀즈 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레이놀즈 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측류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측류란 무엇이냐면, 층을 이루며 흐르는 유동으로 레이놀즈 수가 2300 미만일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점성력보다 관성력에 더욱 영향이 큰 경우, 즉 분자가 더 큰 경우는 레이놀즈가 반대로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난류에 가까워지며, 난류란 유체 입자가 규칙성 없이 무작위로 거동을 보이는 유동, 이걸 뜻하면서 레이놀즈 수가 4000 초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레이놀즈 수의 포인트는 무차원 수이며, 대입할 때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2300보다 작을 경우에는 측류고 4000보다 클 경우는 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이 15cm인 덕트의 1기압 그리고 동점성 계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밀도가 1.7g/cm인 세제곱센치인 유체가 300m/m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레이놀즈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레이놀즈 수를 구할 때는 무차원 수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MKS 단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유체의 직경은 센치로 주어져 있지만 미터 단위로 바꾸게 되면 100cm는 1m이기 때문에 0.15m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유체의 속력, 즉 속도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자, 이건 속도라고 바꿀게요. 유체의 속도는 300m/min인데 이것을 MKS로 바꾸기 때문에 미니트 단위를 세크 단위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5m/s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 유체의 동점성 계수는 이미 MKS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게 되면 75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해당 부분은 엄청난 난류죠. 그래서 4000보다 초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난류에 해당된다까지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토크스 법칙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스토크스 법칙 또한 유도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만 주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크스 법칙은 공식만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의 공식만 암기하면 충분히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크스 법칙인 침강속도 공식은 앞에서 언급은 해드렸지만 측류에 적용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침강속도 공식은 분모에는 18 곱하기 점성계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dp는 입자의 직경, 그 다음에 로 P는 입자의 밀도, 그 다음에 이때 뒤에 있는 로는 가스의 밀도, 이때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대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9.8 m/s 제곱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토크스 법칙은 레이놀즈 수와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CGS 단위로 맞추던지 아니면 MKS 단위로 맞춘 후에 대입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침강 속도가 0.5cm/s였다. 같은 조성을 지닌 30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침강 속도를 구하시오. 자, 지금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K라는 인자로 묶은 다음에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 설명에서는 직경을 제외한 것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K라는 인자로 묶어서 이 K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K를 구해 보도록 할 텐데 그 다음 주어진 게 0.5cm/s라는 값과 직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나머지 부분, 이 해당 부분을 K로 바꿔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어떤 값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때 K 값을 구하게 되면 5 곱하기 10의 5제곱 c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침강 속도인 30 마이크로미터를 구해보도록 하면 K 값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30 마이크로미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cm가 되고 이것을 제곱한 것과 5 곱하기 10의 5제곱 cm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4.5cm/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한 단위 환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가볍게 알아보았고 공식만 암기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인 집진기술 중 중력 집진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중력을 이용하여 집진하는 장치로 설비비 및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며 압력 손실이 적지만 집진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 집진 장치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는 수평 속도, 그 다음에 침강 속도, 그 다음에 길이, 높이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입자가 수평으로 오래 머무를수록 침강하는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크다면 침강하기 전에 빠르게 통과해 버리니까 이것은 느리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침강 속도는 당연히 빠를수록 더 많이 침강할 수 있기 때문에 침강 속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침강 속도는 빠를수록 좋음. 그 다음에 길이는 당연히 길수록 좋고 높이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높다면 침강하는데 그만큼 속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높이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중력 집진 장치의 부분 집진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 부분 집진 효율인 이타 D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 집진 효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평 속도와 높이는 낮아야 됩니다. 따라서 수평 속도와 높이는 분모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침강 속도와 길이는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분 집진 효율은 수평 속도 곱하기 높이분의 침강 속도 곱하기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다시 최소 제거 입경의 공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침강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침강 속도 공식이 무엇이었냐면 침강 속도는 18뮤분의 dp제곱 ρp 마이너스 로의 g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최소 제거 입경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제거 입경 공식은 중요한 부분이 이때 효율은 100%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효율이 100%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 때는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1을 대입해서 보게 되면 VG에 대해서, 즉 침강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1은 수평 속도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침강 속도 곱하기 길이입니다. 따라서 침강 속도 VG는
길이분의 속도 곱하기 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최소 제거 입경이기 때문에 입경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침강속도 공식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18뮤분의 dp제곱 로피 마이너스 로의 g가 되고 우항에는 길이분의 유속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경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18뮤는 오른쪽으로 곱해져서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로피 마이너스 로의 g는 나눠지게 돼서 우항의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dp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8뮤분의 유속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분모에는 로피 마이너스 로 g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때 최소 제거 입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따라서 최종값인 최소 제거 입경 dp는 루트 로피 마이너스 로 g의 길이, 그 다음에 18뮤분의 유속 곱하기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공식은 부분 집진 효율과 최소 제거 입경의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렵지 않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책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집진 장치는 어떤 것이었냐면 설비비와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며 압력 손실이 적으며 시설의 규모가 크지만 또 집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미세 입자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관련 공식에 최소 제거 입경이 있습니다. 자, 최소 제거 입경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부분 집진 효율에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집진 효율에 대해서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길이가 5m, 높이가 2m인 중력 침강실이 바닥을 포함하여 8개의 평행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강실에서 유입되는 분진가스의 유속은 0.2m/s일 때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은 얼마인가? 이때 입자의 밀도는 1600kg/m 세제곱, 그 다음에 분진가스의 점도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kg/m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1.3 kg/m 세제곱이었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닥 포함해서 8개의 평행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높이 대신에 평행판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식에 그대로 높이가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판의 개수만큼 나눠서 대입을 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CGS 혹은 MKS로 통일 후에 대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MKS로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인자를 그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이때 최소 제거 입경은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답이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15.5 마이크로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최소 입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마이크로미터를 구한다까지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 하나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중력식 집진장치의 집진율 향상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실 내 처리가스의 속도가 작을수록 밀입자가 포집된다. 맞죠? 왜냐하면 처리가스의 속도는 분모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아질수록 효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밀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면 침강실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지며 미세한 입자가 포집된다. 자, 맞는 보기죠. 입구폭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유속은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속이 느려지게 되면 1번처럼 미세한 입자가 포집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3번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할수록 집진 효율은 향상하나 압력 손실도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네 번째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중력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집진 효율은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집진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때 길이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집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와 부분 집진 효율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집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해당 챕터에서는 어렵지 않고 앞에 있는 레이놀즈 수, 그 다음에 침강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공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도를 해보시고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